김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황준호 기자의 국제적 시선. 국제 한반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특유의 통찰.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우리 월요일마다 황준호 기자의 이 국제 시선과 함께 하죠. 황준호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이 불평등 보고서 얘기인데요. 예, 옥스팜이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을 앞두고 오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99%를 위한 경제고요. 최종 결론은 세계 최고 갑부 슈퍼리치 8명이 소유한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 하위 절반, 그러니까 36억 명의 재산 총합과 비슷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8명이 누굽니까 대체? 예. 옥스팜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고, 경제지 포브스가 작년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부자 순위, 이건 이제 매년 여기서 포브스 경제 순위가, 그 부자 순위가 되게 유명한데, 그걸 그대로 따랐습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우리 돈으로 약 88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스페인의 기업가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패션 브랜드 자라라는 곳의 창업자입니다. 유명하죠. 3위는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이고요. 4위는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그다음에 5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마지막 8위는 블룸버그 통신의 마이클 블룸버그였습니다. 말씀하실 때 88조가 1위니까 최순실 씨도 한 10조 정도 된다라는 추론이 있다면 그게 맞다면 이 안에 들어가겠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순실 씨하고 친해놓을 걸 그랬네.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계속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런 내용들은. 예, 지금 이 통계 세계 인구 하위 50% 재산의 총합 그리고 그것과 같은 재산을 보유한 슈퍼리치 최상위 부자 수를 옥스팜이 매년 이렇게 집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빈부격차를 보여줍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하위 절반의 재산 총합과 같은 재산을 보유한 최상위 부자가 38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1년 뒤에는 절반도 안 되는 177명으로 확 줄었고요. 이 388명 중에서도 한 200명이 떨어져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그 후로 1년마다 159명, 92명, 80명, 60명 이렇게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마침내 8명으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합을 해보니까 6년 만에 388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층권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모양입니다. 불평등 심화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옥스팜 분석 조금 근본적이긴 한데 부유한 기업과 개인들의 조세 회피 문제, 그다음에 임금 삭감 같은 노동자 착취 문제, 또 과도한 주주자본주의와 정실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부유층들한테 정치적 영향력, 언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옥스팜은 상위 1% 경제를 이끌어가는 잘못된 어떤 경제학적 가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적 가정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학 두루 되는 가정인데 시장은 항상 옳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돼야 된다라는 가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는 경제 성장 우선론, 그다음에 극단적 부자의 자수성가론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8명의 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노동 착취라든지 또는 과도한 주주자본주의적 정실자본주의적 경영 행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그 뒤에 순위들을 쭉 보면은 물론 이 8명에 대해서만은 이게 딱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이런 걸로 보면은 그런 관행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는 자수성가형 부자보다 자수성가형 부자형이 많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건 적다고 하는데 또 전체 리스트를 보면은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더 하면 더 하지 더 하진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나요?
예, 옥스팜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네. 인간 중심의 경제, 휴먼 이코노미가 필요하다라고 약간 조금 막연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휴먼 이코노미를 했는데 그래서 네. 그때 그걸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예. 강조했고 예.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서 예. 건강관리라든지 네. 교육,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투자해야 되고 예. 또 각국의 정부들이 손잡고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예. 또 조세 회피 같은 것도 막아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그 내용을 방금 8명에 비춰보면 예. 미국계 재벌들 빌 게이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런 사람들은 미국 자본주의 하에서 상당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쪽 부자들은 이 리스트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방금 해결책 중에 하나가 낼 거는 제대로 내고 혜택 받을 건 제대로 받게 하는 것도 해결책의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대만에서 지금 한국 여성 성폭행 저들이 다뤘는데 예. 검찰도 대만 검찰도 보도자료 냈죠. 예,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제리 택시 투어 이거 택시 회사인데요. 네. 이 관광 택시 회사의 기사가 범행을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대만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대만 검찰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검찰이 범인 잔모 씨, 그러니까 예. 잔 이게 한자로 첨자인데 우리 발음으로는 예. 이 잔 씨가 택시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에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고, 예. 그리고 또 주사기 상자, 예. 또 요크루트를 산 영수증 이런 예. 것들도 다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달고 다니던 블랙박스 안에 화면이 확보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르트 안에 뭐 약물을 넣었다는데 앞자서 앉은 분들이 요구르트를 안 마시고 놔뒀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만 검찰은 잔 씨가 범행한 목적으로 요구르트를 사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네. 강력한 신경 안정제를 투입을 했고 예. 한국인 여성 승객에게 줘서 마시도록 하고 나서 예. 기회를 틈타서 범행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택시 안에 주사기 상자를 비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네. 이런 유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건이 지난주 목요일 12일이지 않습니까? 예. 보고된 거는 토요일로 제가 들었는데 사건 개요를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예, 대만에서는 외국인들이 택시를 대절해서 관광하는 그런 관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손님들이 탈 때마다 택시기사가 서비스로 뭐 예. 아침 식사라든지 과일,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주는데 한국인 여성 3명이 저녁 6시쯤에 타이베이에 있는 야시장을 구경 가고 싶어서 네. 택시를 탔는데 이제 요구르트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근데 앞좌석에 탄 A씨는 한 모금 그냥 살짝 맛만 보고 마시지 않았는데 예. 뒷좌석에 2명이 이거를 다 마셨다. 예.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마신 분은 맛이 좀 이상하고 해서 먹다가 그냥 안 먹었는데 뒤에 친구들은 먹고 난 다음에 잤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계속 자고 있어서 혼자 그냥 시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맛이 이상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었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진술을 들어보니까 그 대만 요구르트라서 원래가 좀 맛이 우리랑 좀 다른가 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신경 안정제가 들어있다는데 이거는 몸에 위해한 건 아닌가요? 그냥. 뭐 안정제 자체의 역할만 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수면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야시장에서 돌아왔는데 뒷좌석 사람들이 계속 자고 있어서 자나보다 해가지고 같이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나니까 택시 안에서 성폭행당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지 경찰 또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은 택시 안에서 일어난 거다,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잔 씨 같은 경우는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검찰은 그 CCTV 블랙박스를 보니까 A 씨가 야시장을 간 사이에 택시기사가 잠시 택시를 비우고 딴 데 갔다 왔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 사람이 뭘 하고 돌아왔는지 그 사이의 행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택시기사가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게 그렇습니다. 택시기사가 한 건지 이것도 모르네요. 그런 조직적인 범행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대만 여행 가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예, 뭐 대만 여행 요즘에 엄청 인기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만에 가는 한국인 수가 재작년보다 33% 굉장히 네. 많이 늘어서 예. 80만 명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예. 대만 여행 이미지에 이번 사건이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여행객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받아놓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여행을 하시다가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하거나 비상적인 내용이 발생하면 국가번호 82입니다. 우리나라가 82에 서울 번호가 2번이죠. 그래서 82에 2에 3210번 영사관이니까 영사 이렇게 전화번호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니까 적어 놓으셨다가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제 나흘 앞으로 왔습니다. 그죠? 예. 백악관 기자실 이전 보도도 나왔다는데 어떤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의 논란입니다. 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현재 백악관 기자실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네. 미국의 남성 잡지 에스콰이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대중음악 잡지라든지 뭐 패션 잡지 이런 데서도 이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종을 하는데 이번에는 네. 에스콰이어가 특종을 했습니다. 예. 기자실이 옮겨가는 곳은 백악관 밖에 있는 백악관 컨퍼런스 센터라든지 예. 아니면 구 행정부 청사가 지금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 숀 스파이서라는 사람은 네. 결정된 게 없다라고 네. 하면서도 어떻게 할지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CNN 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몰아치는 걸 보면 이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 당선자가 얼마나 이 언론인들을 혐오하는지 예.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뭐 그런 거겠죠? 일단 겉으로는 예. 공간이 협소하다. 말도 안 돼.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49석밖에 안 되는데 예. 지난주에 그 첫 트럼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해보니까 예. 그 신청한 사람이 수천 명이더라. 그걸 보니까 더 많은 언론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자실 큰 데로 가야 된다라고 아이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는 예. 언론을 멀리하겠다는 건데 네. 에스콰이어하고 인터뷰한 백악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예. 언론은 야당이다 예. 라고 하면서 원래 그래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나갔으면 한다라는 예. 사실상 실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의 언론 기피 때문에 그런 예. 건데 사실 대선 때부터 언론이 부정직하고 또 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했고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자들한테 대놓고 예. 수치스럽다. 예. 또 쓰레기더미다. 그리고 CNN 기자에 대해서는 요즘 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페이크 뉴스, 예. 가짜 기사, 예. 날조 기사를 쓰는 매체다.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모욕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백악관 출입기자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근데 예,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예. 1897년에서 1901년에 동안에 예. 재임했던 예.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예. 백악관 출입이 기자들한테 허용이 됐고 예. 그 후로는 이제 기자실이 존재가 당연시 됐는데 예. 현재 기자실은 1970년대 이후에 그 네. 과거에 웨스트윙 수영장이 있던 곳을 사무실로 만들어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쓰고 있다라고 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워싱턴 출입기자 중에서 그 나이가 많던 여자 원로 기자분 바바라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언론이 상당히 좀 뒤집어졌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예. 기자들이 백악관 안에서 관리들을 밀착 취재할 수 있게 해놓은 수십 년간의 관행이 그러니까. 뿌리째 뽑힐 거다. 예. 이렇게 우려를 했고 그러면서 예. 기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습 공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에서도 출입 기자 협회가 있고 회장이 있는데 네. 로이터 통신의 제프 메이슨이라는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언론 자유를 침범하려는 어떤 시도도 경계한다라면서 아주 강한 반대 입장을 여기저기 언론을 자기 이제 로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 또 나가면서 그렇겠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정면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황재균 선수 미국 진출 도전을 선언했다 그런 뉴스가 있네요.
네, 그 황재균 선수가 원소속팀 롯데를 만나서 네.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롯데가 자유계약 선수 황재균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4년 총액 7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올해 30살인 황재균 선수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면서 돈 대신에 꿈을 선택했습니다. 4년 동안에 70억을 포기하고 메이저로 가겠다? 네, 그 FA 대박을 포기하고 또 꿈을 선택하면서요. 또 팬들 입장에서는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이 프로야구 선수들 받는 액수가 4년 총액 70억 막 이랬습니까? 네, 그 최근에 최용호 선수는 그 기아와 계약하면서 또 1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예. 또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 야구가 WBC를 통해서 또 시장이 커졌고요. 예. 그래서 또 수익성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도박은 왜 합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네, 또 일부 선수들이 또 일탈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예. 반면에 또 이승엽 선수처럼 또 노장인데도 꾸준히 문제 없이 예. 열심히 뛰는 선수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웃자고 던진 말인데 그냥 심각하게 또 네. 알겠습니다. 다큐로 받으시니 제가 죄송하네요. 황재균 선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황재균 선수는 2007년에 프로에 데뷔했고요. 네. 지난해 타율 3할 3푼 5리 홈런 27개를 기록하면서 네. 한국을 대표하는 3루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2015년에는 메이저리그 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네. 고교 시절부터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의 성공을 보고 네. 본인도 도전을 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등이 황재균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황재균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와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 몸값이 다른 예. 스플릿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팬들은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도전을 택한 황재균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본인으로서는. 그죠? 네, 황재균 선수가 또 돈도 포기하고 네. 본인이 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왕이면 또 미국에 진출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나섰으면 합니다. 요즘 축구 이야기 들어보면요. 손흥민 선수 말입니다. 교체 선수로 한 5분 뛰고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예. 어제 웨스트 브로미치와 경기에서 후반 44분에 교체 출전해서 단 3분을 뛰는 데 그쳤고요. 그렇군요. 또 앞서 첼시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로 나섰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경기 막판에 출전하면서 네. 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의 세계는 진짜 정말 밀림과 같아서 경쟁이 치열할 걸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상입니까? 뭡니까? 네, 최근에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 예. 포메이션을 3-4-3으로 바꿨는데요. 예. 수비진을 4백이 아닌 3백을 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인 측면 공격수 한 자리가 줄었고요. 네. 이 와중에 토트넘이 6연승을 달리면서 2위로 올라가면서 잘 나가고 있어서 예. 또 손흥민 선수가 설 자리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국내 프로배구 소식으로 한번 와보죠. 만년 하위팀 우리카드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네, 우리카드는 최근 2시즌 연속 꼴찌에 그쳤는데요. 예. 그랬던 우리카드가 올 시즌에는 창단 후 첫 4연승을 달리면서 예. 13승 10패, 승점 40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예. 선두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도 3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어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소리가 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돌풍의 원동력이 뭘까요? 네, 헝가리 출신 21살 공격수 파다르 선수가 주역인데요. 네. 외국인 드래프트 5순위로 뽑혔는데 사실 키가 크지는 않는데요. 네. 또 긴팔과 높은 점프로 앞세워서 득점 2위를 달리면서 팀을 이끌고 있고 네. 그리고 김상우 감독의 부드러운 리더십도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를 몇 명까지 선수로 픽업할 수 있죠? 스카우트할 수 있습니까? 네, 국내 프로농구는 2명을 보유할 수 있고요. 배구는요? 프로배구는 1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자유계약 선수를 통해 가지고 네.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었는데 네. 또 올 시즌부터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거치면서 또 아무래도 국내 선수를 좀 살리자는 취지로 네. 외국인 선수가 특급 선수는 아니지만 네. 또 평준화가 되면서 또 쏠쏠한 재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농구나 배구를 볼 때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우리나라 스포츠 네.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지만 이 어떤 운영의 같은 묘미도 상당히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단이. 네, 맞습니다. 사실 배구가 최근까지
또 한 선수 외국 선수에게 몰아주는 또 몰빵 배구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래서 올 시즌부터 또 변화를 줬고요. 그래서 국내 선수들도 그 우리카드에서도 최용석 선수 같은 선수들이 또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스포츠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장착.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 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여러분 지금까지 1월 16일 월요일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예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아 그리고 진행의 저 곽수중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